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얘기하셔가지고 암과 관련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아프니까 증상을 보게 되지만 그 낫게 해주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지만 됩니다. 원인 없이 약만 처방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치매를 놓고 얘기할 때 지금 의사 처방약으로 나온 것들 아르사티나 메멘틴 이런 것들 전부 증상 완화제 아닙니까? 그거 백날 먹어봤자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은 완화되지만 3개월, 6개월 안에는 결국 부작용만 없고 병은 안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그런 것들 제약회사도 원하는 방법. 왜냐하면 제약회사는 약을 프라이즈만 돈을 버니까 질병을 낫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제약회사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문제 있다는 사람은 평생 콜레스테롤 약 먹어야 되고, 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평생 혈압약 먹어야 되고, 당뇨 있는 사람은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고, 또 그 사람 의사들은 제약회사가 주는 그 정보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약사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깊이 들어갈 텐데, 자, 보통 대부분의 질병이 염증을 거쳐갑니다. 암도 염증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도 염증 질환이고, 살찌는 것도 염증 질환이고, 녹내장, 항반변성도 염증 질환이고, 또 치매 오는 것도 치매는 과정 중에 거쳐가는 과정이 염증이에요. 알레르기도 염증이고, 아토피도 염증이고, 그 다음에 뭐 대장암 그것도 전부 염증 통해 가지고 가다가 이제 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키 것 신드롬 그것도 염증이고 전부 염증이에요. 근데 염증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어큐트, 그 다음에 만성, 급성. 만성은 크로닉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큐트, 그러니까 급성 염증은 항생제 먹으면 돼요. 왜? 급성은 대부분이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박테리아 죽이면 원상복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만성이에요. 좀 전에 나열한 모든 질병이 전부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암이에요. 그리고 암도 염증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암도 쉽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뇌의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암에 걸리면 죽는다. 누구는 죽고 그럴 때, 근데 잘 보면은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드물어요. 근데도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딱 부각시킵니다. 모든 사람 다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암에서 해당돼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기 와가지고 TV 방송을 보는데 의사들이 텔레비전 방송이 있더라고요. 환자가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의사 3명, 5명 앉아가지고 그 환자에 대한 자문을 해줍니다. 근데 암에 대한 거였어요. 암에 대한 건데 거기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실수가 뭐냐면 솔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무슨 암이 있는데요. 대장암 얼마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한 의사 선생님이 예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2년 산다는 건 뭐고 5년 산다는 건 뭡니까? 했는데 의사 선생님 딱 하는데 네, 2년 산다는 것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 다음에 2년 안에 2년 동안 산다는 건데 대부분 95%가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5년까지 사는 거는 특별한 경우지만 그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왜? 95% 죽고 난 다음이고 나머지 5%가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조심하지 않으면 암에 걸립니다. 더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데 하고 나서 이 사람 깨달은 거야.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거 아닌데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진실입니다. 실상황에 암에 걸렸다 죽어요. 뭐 2년 살고 5년 살고 막 떠들고 뭐 될 것 같았는데 그거는 재수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죽잖아요. 그러면 확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미국이 그래 한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를 받은 후에 환자가 죽고 더 고생했을 때 의사가 책임집니까? 절대로 안 집니다. 의사가 하는 건 미국 의사, 한국 의사에서 모르니까 미국 의사도 이거예요. 근데 너가 될 것 같이 수술을 강요하고 항암 치료를 강요합니다. 저는 뭐 엄청나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암에 대해서 연점. 자, 크로닉 인플레메이터리 디시즈. 이거는 만성 염증 질환 중에 하나가 암인데, 그럼 이제 암을 놓고 말씀드립니다.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요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항암 치료제 말고 다른 염증 있죠? 염증을 다룰 수 있는 약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약 시장을 통해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약 해가지고 처방할 수 있는 거는 그게 결국 COX-1 인히비터, COX-2 인히비터예요. COX-1 인히비터라고 하면 아스피린, 타이레놀, 아이부프로펜 그쪽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COX-2 인히비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셀브렉스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류입니다. 근데 염증이 일으키게 하는 거는 10가지가 없습니다. 암이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그 염증 원인 요소를 통해서 일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약을 먹었을 때 이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 결정이 돼요. 그렇죠? 정말 라직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 1 더하기 1을 했더니 5가 나오고 10이 나온다. 그 증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1 더하기 1은 항상 2입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너무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게 위대가 안 쓰는지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하다 치고 이 설명하느라 막 하게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또 사람들은 염증 얘기할 때 관절염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절염 약을 먹었을 때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먹으면 안 나. 다른 걸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몸이 진짜 무너집니다. 왜? 관절염도 염증이지만 관절염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캔서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근데 이거 주는 약들이 다르죠? 근데 이 염증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캔서 관절염을 나누기도 하고 루마티스 아르트라이티스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였어요? 염증이 계속 오래 진행되다 보면 만성염증이 되게 되면은 유전자의 변화를 주고요. 이 DNA 변화를 주고 DNA 변화를 주는 데 따라서 오는 그러니까 translation
transcription, translation, 그러니까 유전자 발견, 그러니까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세포가 죽고 붓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암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원인이 뭔데? 원인으로 갑니다. 염증이라는 원인이 뭔데? 자, 어느 염증이든지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전혀 없어요. 박테리아 감염 외에는. 그러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얼마쯤 몸이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가지고 이 염증이 나타나는지 생각할 거예요. 당뇨를 봅시다. 당뇨도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당뇨가 1년 만에 생깁니까? 2년 만에 생깁니까? 10년, 20년, 30년 걸려서 나오는 게 당뇨예요. 증상이. 그렇죠? 암도 그렇습니다. 한 달보다 잘못하면 암이 절대 안 걸립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잘못한 게 쌓이다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암이에요. 그러면 그 쌓이는 게 뭔데? 그리고 오히려 변화가 주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게 그러니까 중간 화면에 이렇게 다 밑을 깔아놓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두 깔려진 상태에서 기본이 깔려진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변화를 주게 하는 게 그게 유전자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지네틱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기억이 안 나네. 에피지네틱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경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이 유전자를 조작시킨다. 근데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 발현이 변하는 겁니다. 유전자는 눈에 있는 세포나 발가락에 있는 세포나 간 세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똑같아요. 근데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거는 눈세포가 되고 어떤 거는 발가락 세포가 되고 어떤 거는 우리 간 세포가 되고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전자 발현인데 이 유전자 발현이 변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변하게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식생활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면서 나타나는 게 나한테 염증질환입니다. 근데 우리 세포는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는 자폐증 환자 숫자가 적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토피형 환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성 이거는 당뇨 환자들 있죠?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타입 2 당뇨 환자들이 아이들한테 생긴데요. 절대 아이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른들한테만 있는 거지. 근데 요즘은 10살, 12살 아이들도 타입 2 다이어베티스가 걸려요. 당뇨가. 그럼 왜 그런데? 그건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스스로 잘못한 게 세포에 입력이 된 게 쌓여있다가 애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렇다고 유전자가 변했습니까? 유전자 자체는 변한 게 아니에요.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갖다 박힌 거지. 그래서 물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당뇨가 있고 아토피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저희가 클 때는 부모님 나이가 좀 50 넘었으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유전이 겪고 나가지고 뭐 먹을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는 신선한 것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뭐 기생충을 좀 끌었지만 신선한 거 먹었어요. 그래서 제 세대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자식 세대에는 뭐 자폐증 환자도 많고 아토피형 환자도 많고 소아 당뇨도 많아요. 왜? 쌓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쌓였기 때문에 저희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했다, 손주들이 잘못했다, 그건 100%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이에요. 그건 부모 책임입니다. 자, 우리 세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그게 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음식을 할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매일 가가지고 신선한 야채 사가지고 와가지고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공식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돼요. 뭐냐면 가공식품을 만드려면 음식을 썩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많이 만들어놓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넣죠? 무엇이 음식을 썩게 합니까? 무엇이 음식을 썩게 합니까? 박테리아. 균일한 박테리아예요. 그리고 곰팡이입니다. 그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농약을 쓰지 않습니까? 농약을 왜 치는데요? 병충해 막으려고, 썩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박테리아, 곰팡이, 그 다음에 기생충 죽이는 거 아니에요. 농약으로 쓰면은 그거는 농약이고, 사람 음식에 집어넣으면 방부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암치료하는 집어넣으면 항암제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은. 컨셉트랑 똑같잖아요. 엔타이바이오틱스. 자, 박테리아를 죽인다고 합니다. 박테리아가 뭔데?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 죽이는 거 아닙니까? 독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 몸에도 박테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뭘까요? 자, 사람 몸이 하나라 그러면은 사람 몸보다 11배 이상 많은 숫자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삽니다. 근데 우리 매일 샤워를 해요. 그죠? 목욕을 하고 머리 감고, 그러니까 겉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속 안에 있어요. 우리 속 안에 있는 박테리아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유산균, 유해균, 유익균, 부패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유산균과 유익균은 우리 몸에 좋은 거고, 부패균과 유해균은 우리 몸에 나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유산균은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산균 막 약국에도 놓고 팔고, 또 맨날 뭐 TV에서도 뭐 유산균이 유산균이 가득한 요구르트다. 그러고 중동아시아에서는 뭐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데 그 사람들은 유산균 있는 걸 먹어가지고 몸이 좋아서 그렇다. 그런 유산균. 근데 유산균은 지금 우리가 알려지는 유산균은 약 700가지가 됩니다. 종류가. 그 유산균이 모두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무너지게 하는 부패균은 2000가지가 넘어요. 3000가지까지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은 4대 1이에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에 부패균이 있고 1이라는 숫자에 유산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국에서 먹는 그 유산균 종류를 보잖아요. 그러면 많아봤자 10개 종류가. 그리고 대개 평균적으로 5개를 넣습니다. 그럼 종류는 700가지인데 들어가는 건 많아봤자 10개야. 그러면 나머지는 690개는 뭔데? 그거 어떻게 채울 건데? 질문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과학자니까. 의사들을 과학자라고 말하기 좀 애매모호해요. 그 사람들은 환자 보고 진단해가지고 약 처방하는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고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있지만, 근데 과학자가 가까운 사람들은 약사님들이에요. 왜? 우리는 기본 과학을 했기 때문에, 화학을 했기 때문에, 약을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 기본 과학을 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데? 왜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 10가지 듣는 거는 기본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냥 기본을. 700가지가 필요하지만 10개만이라도 깔아가지고 기본을 깔아주게 되면 그게 붙어가지고 다른 유산균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700까지 다 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왜 안 합니까? 에이 너만 쓴 거 반항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유산균 하는 일이 뭔데? 그리고 또 장사를 하다 보면은, 장사를 하다고 제가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는 슈퍼 유산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산균보다 10배나 강합니다. 50배나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에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슈퍼 유산균이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모든 장사할 수 있는 유산균은, 그러니까 미국의 ATCC라는 게 있어요. American Tissue Culture Type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가 모든 유산균을 중요한 다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균체를 받아다가 키워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는 받아가지고 키워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 유산균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네? 그냥 우리는 저희가 솔직히 해놔놓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 못하죠. 그럼 유산균이 하는 일이 뭔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산균이 하는 일이 뭔데? 유산균이 하는 건 하나예요.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하나. 근데 크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먹은 음식이 부패균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고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올바로 소화가 돼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잡아주는 게 유산균의 작업이에요. 유산균은 뭐 먹고 한다 그러죠? 우리가 식이섬유 먹고 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사람이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지만은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돼가지고 에너지를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이섬유는 나가요. 그리고 변으로도 나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먹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변만 많아지는 게 설사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으면은 이제 올바른 잘생긴 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식이섬유고 그래서 그거를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은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산균 하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은 부패균은 뭔데? 부패균은 우리가 먹고 소화해가지고 영양소로 써야 될 음식 있죠? 그거를 나눠 먹습니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가 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게 있어요. 엔테로톡신이라고 해가지고 독을 품어요.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 될 영양소를 가지고 자기네가 먹고 독을 품습니다. 자, 암 환자나 심한 당뇨병 환자나 그런 질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15분 동안. 들어가서 깜빡이 다 해도. 왜? 음식 먹은 게 부패균에 의해서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있는 게 나온 거기 때문에 변을 느끼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친구들, 캐나다에 있고 걔네들은 의사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환자 보면은 병부터 느껴야 예뻐가지고 그리고 변을 검사를 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질병을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고 처방을 들어가요. 재밌죠? 자, 부패균. 우리가 먹고 커야 될 것을 자기가 먹고 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뽑는 독이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다 몸으로 흡수가 돼요. 장화차를 통해가지고 큰 천장을 통해가지고 그런 독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자, 영양소나 모든 거 우리가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흡수가 되는 거는 전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있어요. 간으로 갑니다. 간이 하는 작용 가장 큰 게 뭐죠? 해독작용이에요. 근데 이 독이 가끔씩 들어오면은 탁탁 간이 처리를 해가지고 해독시켜가지고 콩팥을 내버리고 땀으로 나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영양소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빨게 할 텐데 독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부담을 먹습니다. 우리 면역 기능의 60%가 소화기관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무너져가지고 부패균이 가득 차가지고 독이 계속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는 60점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면역기관 60%가 전부 그거랑 싸우느라고 신경을 다 써버리면은 나머지 40%가 나머지 몸 전체를 싸워야 되는데, 야, 우리 학교 다니면서 시험 쳤죠?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못 받으면 뭡니까? 부처 차는 거 아니에요. F예요. 그걸 가지고 살래니 사라집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엄청 잘 먹습니다. 한국같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어요. 음식은 막 좋은 거 막 먹는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영적 환자가 엄청 많아요. 증거를 내드릴까요?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죠. 텔레비에서 그런데 2020년 되면은 3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이 암 환자다 그래요. 자, 지금 17년입니다. 20년 전에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미국에서는 2020년 되면은 5, 6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한국 사람 식단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미국 사람 식단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한국 사람이 맞죠. 그래요. 오답입니다. 미국 사람 식단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 또 얘기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체질적으로 그런데 한국 사람 이런 사람 아무리 뭐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있어요. 체질적으로 동부 유럽 체질 그런 거 있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극소수입니다. 아예 그냥 건강하게 내뱉은 사람, 체질이 그런 데다가 그냥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뛰거든요. 보통 사람은 4배나 되는 멀리 이러고 다니는데, 네? 극장도 못 가는데, 자기 차에도 타기 잘 못하는데, 비행기도 떠오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누가 더 낫느냐? 미국 사람이 낫다 그랬잖아요. 또 왜? 그 문제가 이제 방부제에 있어요. 자, 방부제가 왜? 자, 방부제가 뭐 합니까? 박테리아를 죽인다든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곰팡이를 죽인다든지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게 뭐죠? 유승균이, 부패균이 전부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안이 분리가 됩니다. 방부제에 의해서. 그럼 4대 1이에요. 종류가 숫자로 따지면은, 종류로 따지면 이게 평균화가 되면은 아무리 잘해도 75%는 부패균이고 25%만 유산균입니다. 평균화가 되버리면. 그러면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는 거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먹자마자 75%가 부패균에 의해서 감싸버리는데, 먹어버렸는데 결국 유산균이 되는 거는 25%밖에 안 되는데, 가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어는 인페리컬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유산균이 79%, 80%, 90%까지 돼야 됩니다. 애기 똥은 냄새가 안 나요. 왜? 부패균이 아직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유산균이 엄마한테서 반응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애기 똥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병자들은 냄새 엄청납니다. 부패균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식단입니다. 가공된 식품 버려야 돼요. 암 환자들이 오거든요. 그럼 질문을 합니다. 그거 도와달라고.
그럼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식단 보여주세요. 암이 걸리기 전에 식단과 암이 걸린 후의 식단과 좀 비교해서 보내주세요 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뜻 속에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뜨끔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무거나 안 먹었어요. 어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고요. 당근 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직감으로.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보내주세요. 봅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왜? 3살 버릇 어디까지 8가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식단을 잘못된 이만큼 있었는데 아무리 바꿔봤자 요만큼 바꾸면 못 바꿔요. 근데 이분한테는 엄청 많이 바꾼 거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봐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염증이 다스려집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이 독소가 자꾸 몸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간이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좀 쉬면서 가자. 하긴 독소가 몸으로 터져요. 간이 처리를 못 해주니까. 그러면서 우리 몸에 약한 장기부터 때립니다. 자동차 부품이 한 대 만들어질 때 엄청 많잖아요. 사람도 우리 사람의 몸이 만들어질 때 엄청난 부품이 많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차를 브랜드 차를 뽑아도 고장나는 부위가 다릅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 몸도 다 몸이 다 있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위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요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췌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대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독소들이랑 이런 때려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타나면서 하는 과정이 염증이에요. 그래서 잡으려면은 소화기관부터 잡아야 돼요. 환자 오면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먼저 관장을 하세요. 우선 평균시키려면은 우선 나쁜 거 다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80% 이상의 유폐균이라고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비타민도 주고요. 식이섬유 많이 먹게 하고 만들어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이 너무 많이 무너진 후에 오십니다. 자, 염증 환자들이잖아요. 환자는 당뇨도 환자도 염증, 암 환자도 염증, 관절염도 염증, 전부 염증 환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염증을 잡아줘야지 돼요, 우리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염증약은 2가지예요. 칵스1, 칵스2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염증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성분을 줘야 돼요. 그죠? 잡을 수 있는 성분을 줘야지. 염증 요소 6번, 7번, 8번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1번, 2번만 자꾸 때려봤자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잡아야 돼요. 그걸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걸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찾아내는 게 알파실이에요. 그래서 알파실은 염증 환자를 잡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염증을 잡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자, 그건 칵스1 인히비터 작용하죠. 칵스2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종류를 다 잡습니다. 그걸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TNF-알파,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은 염증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염증 일어나게 하는 원인 물질들이 염증 일어나게 하는 그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요소들인데 이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세포, 그러니까 염증에서 이제 암세포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네가 만들어줘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after mesenchymal transition. 그러니까 보통 정상 세포는 영어로 하면 well defined 아니면 well differentiated 하는데, 그러니까는
손가락 세포는 손가락 세포고 장세포는 장세포고 간세포는 간세포고 딱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메센카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줄기세포 같이 구분해집니다. 형태가. 그러면서 암세포로 가요. 그래가지고 자라게 하는데 거기 관련된 것은 이것도 염증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알파시라이드 성분이 잡아줘요. 그것을 변달시키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기 위해서 염증을 통하는데 이것이 정상세포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마법으로써. 그리고 이것들을 영어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 75% 사람들이 카케시아로 돌아가십니다. 카케시아가 뭐냐면 음식을 먹는데 우리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말라주는 거예요. 근데 한 75% 사람들이 카케시아로 돌아가세요. 특히 위험한 데는 한 90%가 되는 사람들이 카케시아로 돌아가세요.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 통일에 들어가지도 않아. 계산하면서 이게 굉장히 그것도 염증 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거 잡아주면 돼요. 자, 알파실이나 아미네스 먹는 사람들이 이 위가 아프다고 합니다. 특히 빈속에 먹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99%가 위에 염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일주일, 이제 착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잡으면은 없어져요. 괜히 특별히 예민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약을 샀는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안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 달걀을 넘게 되면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밑 아래 배가 쓱 아프네. 이분은 대장에 이제 염증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관절염 먹겠다고 막 먹겠다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갑자기 치주염이 나버려요. 먼저 이런 것들 염증은 여러 가지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자. 이것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 요소들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전부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카우스트 여기 나오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카우스트가 만들어지면 어디 사용되는가 그 과정이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게다가 외우고 뭐 시험칠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거 있다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들 다 그러는 겁니다. 염증 요소들인데 이것들을 알파실이 잡아줍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뭐 어려운 말을 쓰고 싶으면 이거 몇 가지 외워가지고 CD74 어떻게 되고 NF-페파비가 연말 딱 하면은 이제 또 이게 굉장히 유식하게 또 넘어가는 거죠. 이거 이제 과자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하려면 요거 하나 내가 30분씩 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고,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환자들한테 사용해가지고 효능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요거 구글 들어가가지고 치시는 굉장히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 원하시면 다음에 할 때는 요거만 가지고 이제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염증에 대해서 암에 관련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TNF-알파, 인터루킨 6 이것도 살찌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살찌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살찌면은 당뇨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보셨죠? 근데 아닙니다.
당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살찌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살쪄지는 단계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 너무 쉽게 골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들 고집이 또 있어요. 이런 거 막 하고 식단 바꾸라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만 해주지 않습니까? 환자들은 이래요. 어떤 분들은 나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고 먹고 남는 약 주세요. 자기는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고 먹고 남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한강이 흐르는데 오물이 돼서 흘러요. 분명히 좋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보면 산 위에 아주 폐수만 뽑아내는 공장이 있어. 그럼 공장의 차원에서 정리를 하든지 공장을 닫아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놔두고 밑에서 물만 먹게 해주세요, 물만 먹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Things don't work that way.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거 있죠? 보세요. 보면 돼. 그리고 몇 가지 외워가지고 티네 빨빨가 뭔데 이렇게 유식해지는 거고 흔들리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이걸 잡는 게 알파실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암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런 연중 분수들이 있고 이게 다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유전자 발현을 그러니까 잘못되게 나타나가지고 염증을 주게 하는 게 우리 식생활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유전자 발현은 원래로 돌아갑니다. 암 환자가 음식 먹는 거 조절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 아침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을래 밖에 나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몸의 유전자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담배 20년 피웠다가도 딱 끊고 오늘부터 담배 피우거나 아침마다 30분씩 걸을 거 아니면 그때부터 몸은 다 건강한 상태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전자 발현이에요. 그거 에피지네틱스고 그거를 이끌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암을 다스릴 수가 있고 당뇨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암으로 가가지고 암을 봤더니 반경이 있어요. 오늘도 저기 대전에 가가지고 건양대 가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나이든 교수님들은 얘기를 하는데 뭐 OH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드렸더니 맞아 그래. 그러면 말씀드리죠. 그래 체질이 개선돼야지 암도 다스릴 수 있는 거지 그러는데 체질 개선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체질 개선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해야 돼요. 써기가. 그리고 체질 개선하겠다고 오신 암 환자들은 벌써 몸에 염증이 엄청 많고 그게 특별한 부분은 너무 잘못돼가지고 암으로 나타난 경우고 그걸 잡으려면 우리가 염증 다스려야 되고요. 사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됩니다. 그게 뭔데요? 자,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이겁니다. 산성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암세포는 산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벌써 몸에 있는 세포들은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은 전부 그쪽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한국 오기 일주일 전에 어느 암 환자분이 저한테 비타민 C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C 주사요. 누구는 비타민 C 주사를 맞았는데 회복됐대요. 누구는 비타민 C 주사를 맞고 많이 좋아졌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 C는 먹는 겁니다. 먹어야지 돼요. 먹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싼 돈 비타민 C를 주사를 맞습니까? 먹어도 되는데, 첫째. 그 다음에 먹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흡수가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양은
소화기관을 통해 가지고 나가버리는데 나가면서 유산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은 활성화시키고 부패균은 억제시키고 그러고 나가요. 그래서 비타민 C만 하루에 9,000mg 이상씩 한 달 먹잖아요. 그러면 변의 냄새가 변합니다. 변의 냄새가 좋은 역할적인 변해라는 소리는 유산균이 그만큼 활성이 돼가지고 작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것을 미국 의사들이 항상 두려워합니다. 왜? 고기 볶음밥을 잘 먹던 사람이 암 환자라고 딱 판정만 되면 순식간에 채식주의자를 변해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어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고기 먹으면 목이 산성이 된대요. 그런 건 있어요. 고기 먹는다고 왜 산성이 되는데? 그것도 유언비어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암 환자들은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신선한 야채를 즐겨주면 됩니다. 암 환자들은. 근데 밥에다가 된장찌개 해가지고 청국장 해가지고 그렇게는 먹으면서 그리고 청국장에 그 끝팔팔 끓이잖아요. 청국장에 유산균이 막 좋다 그러는데 쌩 거짓말이에요. 청국장 끓이면 다 죽습니다. 유산균. 생으로 먹으면 유산균이 몸에 들어와도 그 청국장 검사에서 청국장 끓여놓은 거 가지고 검사가 유산균이 많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국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유산균이 많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빵이에요. 근데 거기에 착각해가지고 진짜 그런 적은 먹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는 신선한 야채와 고기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고기 먹어도 수육을 해서 드셔야 돼요. 수육은 뭐냐? 왜 수육을 강조하느냐? 자, 돼지나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울 때 잡기 전에 고기는 이제 원래 먹을 때 지방이 살짝 좀 박혀 있어야지 맛있어요. 그럼 불에 딱 태워도 지방질이 있어야지 탁 구워져가지고 살짝 태워지면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먹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것을 키울 때, 살찌게 할 때 모두가 갈아먹고 합니다. 손 막 뛰어놀던 거 잡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딱 거기에 넣고서는 살찌는 거 먹여요. 억지로. 그러면 거기 지방이 들어갑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갇혀서 키우기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그죠? 질병이 와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걔네들한테 항생제를 주고 호르몬제를 줍니다. 근데 항생제가 뭐죠? 항생제가 농약이고 농사 쓴데 농약이고 사람 몸에 저기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방부제고 그거를 줘요. 어쨌든 그게 항생제니까 항생제입니다. 근데 항생제나 그것들이 대부분 기름성이에요. 지방성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다 들어가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엔터톡신이 있죠? 독 있죠? 창조통에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전부 유기화학물이에요. 지방성입니다. 그것들이 다 기름진데 갖다 박혀요. 그걸 우리는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회복하려면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기름을. 그리고 단백질만 섭취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무 맛없는데 한국 사람들 수육해 먹으라면 전부 팍팍 말려 양파 넣고 생강 넣고 삶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썰어가지고 국산 김치도 이렇게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근데 또 한번 요리하면 어떤데 기름 빠진 거 좋은 올리브 오일 쓰고 이렇게 한 조리해가지고 하면 맛 살아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소스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 가지고 기름 뽑아먹고 먹어야지만 몸이 건강해진다. 그게 아직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먹게 되면